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정리 3.13.2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동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순서대로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1번이 성립하면 2번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px가 f 위에서 기하당식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 f 위에서 기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하당식을 이제 정할 때는 기하당식은 항상 디그리가 이제 1보다는 같거나 큰 당식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하당식을 약속을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어떤 px가 기하당식이라는 것은 디그리가 1보다 작거나 크면서 px의 약수는 뭐 자기 자신과 혹은 뭐 그 1밖에 없다와 이제 거의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즉 fx가 px 약수라고 한다면 fx는 a 던가 혹은 fx는 a 곱하기 px라는 거죠. 여기서 a는 f 스타에 있는 원소를 의미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하당식의 정의였는데요. 자, 이러한 기하당식 px에 의해 생성되는 이데알이 극대 이데알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극대 이데알의 이제 조건 생각을 해보면 그 이데알이 전체와는 다르면서 이 이데알과 전체 사이에 있는 이데알은 그 왼쪽에 있는 이데알 혹은 오른쪽에 있는 이데알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데알을 극대 이데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첫 번째는 이 px에 생성된 이데알이 전체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px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데알이 전체와 같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그 어떤 다항식에 의해 생성되는 이데알이 전체와 같을 표충분 조건은 px가 0이 아닌 상수 다항식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즉 px가 f 스타에 속해야지만 p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이 전체와 동일했었는데요. 그런데 px는 기하다항식이고 따라서 디그리가 1보다는 같거나 크기 때문에 f스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f스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fx 전체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 극대 이데알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이데알 i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px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을 포함을 하는 또 다른 이데알을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p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이 극대 이데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데알 i는 왼쪽에 있는 이데알과 같거나 혹은 오른쪽에 있는 이데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선 F상에서의 다항식화는 PID이므로
fx라는 다항식환의 이데알 i는 적당한 다항식에 의해서 다항식 하나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데알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small fx 다항식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포함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이제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다항식 px와 fx에 의해서 생성되는 각각의 이데알의 포함 관계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필요충분 조건이 우리가 앞에서 따져 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fx가 px의 약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px는 기하다항식이므로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기하다항식의 약수는 0이 아닌 상수다항식이거나 혹은 px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한 정도밖에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자, 첫 번째, fx가 그 f스타에 있는 원소 a와 동일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1번이라고 하죠. 첫 번째 경우가 fx equal a, 즉 f스타에 속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fx에 의해 생성되는 이데알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px에 의해 생성되는 이데알이 전체와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f스타에 있는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데알이 전체와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이데알 i가 전체와 같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fx가 a 곱하기 px 형태인 경우, 물론 a는 f스타에 속하는 그런 적당한 원소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i가 f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인데요. fx와 px는 0이 아닌 상수 정도를 곱해서 달라지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px에 의해 생성되는 이데알이나 혹은 fx에 의해 생성되는 이데알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두 번째 경우는 이데알 i가 그 왼쪽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성립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있는 이데알은 p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과 같거나 혹은 fx에 생성된 이데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px에 의해 생성되는 이데알은 극대 이데알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성립하면 2번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성립하면 3번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극대 이데알의 성질로부터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이니까 이것은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가 되면 반드시 정역이 되기 때문에 3번이 성립하면 4번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이 이미 동치명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4번이 성립하면 5번이 성립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1번이면 2번이 된다. 2번이면 3번이 된다. 3번이 성립하면 4번이 성립하고 4번이 성립하면 5번이 성립한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 5가지가 동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5번이 성립하면 1번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이 성립하면 1번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x에 의해서 지금 p는 디그리가 1보다 작거나 큰 다항식인데 그 다항식 p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이 소이데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기하다항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다항식 기하다항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디그리가 1보다 커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전제 조건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이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px의 그 약수가 결국은 0이 아닌 상수다항식이거나 혹은 px의 f스타의 원소를 곱한 형태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약수를 하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fx를 px의 한 약수라고 우리가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x가 fx의 이제 배수가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렇다는 뜻은 px는 fx와 어떤 다항식의 곱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px에 의해 생성되는 이데알이 소이데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 곱한 것이 px가 되는 것인데 px 자체는 px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데알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데알이 소이데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곱한 녀석이 포함이 되면 f가 포함되거나 gx가 포함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소이데알이므로 fx와 gx의 곱이 속했으니까 fx가 속하거나 혹은 gx가 속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p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에. 자, 두 가지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경우, fx가 px의 이데알에 px에 생성된 이데알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fx가 p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fx가 px의 배수가 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는 뜻은 px가 네,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다시 그 fx를 px의 어떤 다른 다항식을 곱해서 fx가 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다항식이 존재하겠습니다. 그 다항식을 hx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하는 hx를 생각을 하고 처음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은 fx와 gx의 곱이 px가 됐기 때문에 px를 fx와 gx의 곱으로 쓸 수 있는데 이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경우에는 fx가 다시 px와 hx의 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px는 0은 아닌 그러한 다항식입니다. 디그리가 1보다 작거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f of x라고 하는 이 다항식화는 정역이 되기 때문에 0이 아닌 원소를 우리가 약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자세히 쓰죠. px는 이제 0이 아닌 것으로 약분을 하게 되면 hx와 gx의 곱이 1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hx도 그렇고 gx도 그렇고 사실은 f 스타의 원소다 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두 녀석을 곱해서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hx 그리고 gx가 모두 f of x의 단원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녀석의 단원은 그 f의 단원과 동일한데 f는 체가 되는 거로 f 스타와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hx나 gx나 모두 f 스타의 원소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를 생각해 보죠. 따라서 fx는 px 곱하기 h인데 h를 우리가 그냥 a라고 쓴다면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상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경우에는 fx가 px에 0이 아닌 상수 a를 이제 곱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fx가 px에 p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소이데알이라는 조건으로부터 그 fx가 포함되거나 gx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gx가 px에 의해 생성되는 이데알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gx도 사실은 px의 약수이면서 또 지금 보니까 gx가 px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f가 이제 조금 전 첫 번째 경우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한다면 결국 gx는 a 곱하기 px 꼴이 된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원래 이 식에서 fx하고 gx 대신에 a 곱하기 px라고 쓸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px랑 같은 것이죠. 자, 이때 px가 0이 아니므로 약분하고 나면 결국 fx는 a의 인버스와 같겠습니다. 물론 a의 인버스도 f 스타에 있는 원소가 되겠죠. 이 자체가 f 스타에 있는 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를 보니까 fx가 px의 약수라고 한다면 f가 a 곱하기 px가 되거나 혹은 f 자체가 f 스타의 원소가 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성립하므로 따라서 px는 기하학다항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성립하면 1번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5가지가 모두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얻은 체 F상의 다항식환의 잉여화하는 생각을 할 때, 자, 이러한 그 잉여화에서 녀석이 체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결국 F가 기하학다항식이다, 기하학다항식이어야만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었으므로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리 3.13.1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F가 기하학다항식인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콜로러리 3.13.3에서 생각을 해보면 채 F를 생각을 하고 채 F 위에 기약당식을 하나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기약당식의 차수는 1보다 같거나 크겠습니다. 이 기약당식의 차수를 n차라고 두고 그러면은 n차항의 개수 a에는 0이 되지 않는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a0, a1, a2, an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러한 다항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약다항식을 하나 생각을 하고 이 기약다항식에 의해 생성되는 이데알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이데알에 의한 잉여환을 생각을 해보면 그 잉여환은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정리에 의해서 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채가 되는데 그 앞에서 이 잉여환의 특성은 정확하게는 K가 될 텐데요. 그것은 F바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F바는 F와 동형이었습니다. 즉, K, 이 잉여환에는 F와 동형인 F바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A와 A바를 이제 동일시 한다면 이 잉여환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B0, B1, 알파, Bn-1의 알파의 n-1로 B0부터 Bn-1은 F에 있는 모든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물론 F라고 쓰긴 하지만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B0가 아니라 B0 바긴 하지만 A와 A바를 이제 동일시 하는 관점에서 B0, B1, Bn-1로 쓴 것이고요.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X바를 의미하는데 X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이데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잉여류 중에서 X를 포함하는 그러한 잉여류가 X바가 되고 그 녀석을 그냥 간단하게 알파라고 쓴 것이죠. 즉 이러한 잉여환 K는 이러한 모든 가능한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B1부터 Bn-1이 0이 되는 경우는 B0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F를 이제 포함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 알파의 특성이 어떤 것이었냐면 P 오브 알파, 즉 A0, A1 알파, AN 알파의 n제곱이 0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원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채는 F라고 하는 채를 포함을 하는 채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으면서 이 K에는 P of X라고 하는 이 다항식, 기하다항식의 근 알파를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환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자, F의 각 원소 A를 A바, K에 속하는 A바와 동일시를 하게 되면 이 K라고 하는 이 채가 F를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를 X바 혹은 X 더하기 P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이라고 두면은 K라고 하는 채는 F를 포함하는 부분체로서 K의 각 원소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알파는 PX의 근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즉 P알파, 즉 A0 더하기 A1 알파, A2 알파 제곱과 같이 쭉 더해서 AN의 알파 n제곱까지 다 더하면 0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즉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F라는 체가 있는데 그 상에서 PX라고 하는 기하당식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기하당식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이제 인수를 더 갖지 않습니다. F상에서는. 따라서 그 F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P of A를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차 당식인 경우를 제외하면, 네, 일단 이건 조금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죠. 자, 일단 PX가 기하당식인데요. 1차가 아닌 기하당식이라면 이제 F상에서 근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텐데, 자, 이러한 F를 포함하는 커다란 K라는 체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한 것인데요. 조금 더 엄밀하게는 K라고 하는 체는 F를 뭐 직접 포함을 했다기보다는 F와 동형인 F바를 포함을 한 것인데 A와 A바를 그냥 같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면 K가 그 F바를 포함한 것을 그냥 F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K라고 하는 이 체는 결국 F라는 체를 조금 더 늘린 그런 확장된 체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는 알파라는 원소가 있는데 P알파가 0이 되는, 즉 이 기하당식의 근을 포함하는 그러한 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에 있는 모든 원소는 이와 같은 꼴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그 표현이 되는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가 다르게 되면은 다른 원소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상황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치 R을 생각을 하고요. 실수치 R 상에서의 기하당식을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2차인 기하당식의 하나로서 x제곱 더하기 1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2차 당식인데 이 2차 당식은 임의의 그 실수 a를 생각을 해보면 그 값이 실수 a는 제곱을 하면 0보다 작거나 크기 때문에 PA가 1보다 작거나 커서 PA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차 당식이면서 이 R상에서는 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PX가 기하당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내용인데요. 자,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기하당식을 생각을 하고 이 실수체 상에서의 당식 환을 생각하고 이 X제곱 더하기 1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이데알에 의한 잉여 환을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이 기하당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K라고 하면은 K는 정확하게는 R바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R바와 R은 이제 동형이므로 실수 A와 A바를 동일시하면 K는 실수체 1을 포함을 하는 그런 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는 이제 체가 되겠죠? 자, 이 K에 속하는 원소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B0 더하기 B1 알파꼴로 표현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2차식이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것이 1차까지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B0, B1은 실수가 되겠죠? 자, 근데 뭐 B0하고 B1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A 더하기 B라고 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알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P 알파의 근이 된 P 알파 0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알파 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K라고 하는 채는 A 플러스 B 알파들을 다 모아둔 것인데 A하고 B는 실수면서 알파 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데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진 채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복소수채가 있습니다. 복소수채는 A 플러스 B I 꼴이죠. 그리고 이 i라고 하는 것은 제곱을 한 것이 마이너스 1, 즉 i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k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복소수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얻어지는 체가 될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얻어지는 체가 복소수체와 구조가 동일합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얘기를 정리를 하면, 자, xbar을 알파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고 abar을 생각을 한다면 각각의 실수 a에 대해서 이 k라고 하는 체의 원소들은 엄밀하게는 abar 플러스 bbar 알파 꼴로 표현이 되는데 abar, bbar는 실수 a, 실수 b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한다면 조금 전에 쓴 것처럼 a 플러스 b 알파라고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 엄밀하게 이제 나타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것도 사실은 엄밀하게는 알파 제곱 더하기 1바가 되겠죠. 0바가 된다. 좀 더 엄밀하게 쓰자면 0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복소수체와 동형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K에서 C로 가는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하게 되면은 이 F가 동형사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몇 가지 확인을 해보면, 자, 이 K에 속한 두 원소 A바 플러스 B바 알파 더하기 C바 플러스 D바 알파가 되겠죠? 물론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일단 K상에서 덧셈을 해보면 A 더하기 C의 바 더하기 B 더하기 D의 바의 알파가 되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대응을 하기로 했으면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 I로 이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러한 대응이 잘 정의된 함수라는 것은 그 K상에 있는 원소를 표현할 때 A바, B바, 그러니까 이러한 원소를 표현할 때 A바, B바는 이제 유일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상이 잘 정의된 사상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A 플러스 BI 더하기 C 플러스 DI가 되고 이것은 F의 A바 B바 알파 더하기 F의 C바 더하기 D바 알파 합과 같으므로 F는 덧셈을 보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곱셈도 우리가 비슷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곱셈을 좀 바꿔서 여기서 한번 해보면
자, 우선 그 K상에서의 곱셈을 생각해 보면 전개를 이렇게 하겠죠? 이때 A 바와 C 바를 곱하면서 A 곱하기 C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A 바 B 바 알파와 D 바 알파를 곱하는데 차가 되는 거니까 뭐 곱셈하는 순서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 또 알파는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바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 AD 플러스 BC 바의 알파로 쓸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녀석은 AC 마이너스 BC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I로 대응이 될 텐데, 이것은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의 곱과 같겠습니다. 전개해보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그런 성질 때문에 동일할 것이고, 따라서 다음처럼 F가 곱셈을 보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F가 간단하게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커널을 생각을 하고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이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F는 동형사상이 되고, 따라서 이렇게 얻은 채는 복소수채랑 동일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소수채를 이제 대수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방법이 결국 지금 방금과 같이 한 것처럼 이렇게 다항식환의 잉여환을 사용을 해서 결국은 복소수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실수 중에서는 x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그런 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확장을 함으로 해서 x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그러한 근 알파가 포함이 되도록 확장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채 확장을 하나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G2라고 하는 채를 생각을 해보고요. G2 상에서의 다항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디그리가 2차가 될 텐데요. 2차 다항식인데 P0는 1이 되고 P1은 또 1이 되죠. 그래서 P of X는 G2상에서 근을 가지지 않습니다. 디그리가 2 또는 3인 경우에 근을 가지지 않으면 기하다항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기하다항식인데요. 자, 즉 G2만 생각해 보면 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 되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G2를 포함을 하면서 PX의 근까지 포함을 하도록 확장을 하는 채를 생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한 것처럼 G2 상에서의 다항식판을 생각하고 P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에 의한 잉여환을 생각을 해보면 그 잉여환이 채가 되고, 이 채에는 PX의 근을 포함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또 2차식인 것이니까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데 A하고 B는 G2상의 원소들만 이제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알파는 X 더하기 PX에 의해 생성된 이데알이 되는 것이고요. 혹은 뭐 X 바라고도 썼습니다. 자, 따라서 이 녀석은 자,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에는 0 더하기 0 알파니까 그것이 0이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1인 경우에는 알파가 되겠고요.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는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와 B가 모두 1인 경우에는 1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스몰 a, 스몰 b가 다르면 모두 원소가 다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원소는 다 다른 원소가 되고 이 경우에 K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0과 1은 G2에 있는 원소로 우리가 간주를 한 것이고요. 즉 K는 G2를 포함을 하면서 조금 더 커진 그러한 체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알파는 px의 근이 되기 때문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 K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즉 G2를 포함을 해서 더 확장을 하면서 px의 근까지 포함을 하도록 우리가 조금 더 커다란 체로 확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K라는 체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1절에서 3장 1절에서 연습 문제를 우리가 하면서 원소가 4개인 체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도입한 체가 정확하게 바로 이 체가 됩니다. 자, 1 플러스 알파를 당시에는 이제 베타라고 표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것을 베타라고 표기한다면 지금 0, 1, 알파, 베타 사이에 어떠한 이제 연산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써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될까요? 알파 더하기 1 플러스 알파니까 자, 얘랑 더하면서 0이 되겠죠? 앞에 있는 개수가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1과 1을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G2상에서는 그래서 이게 1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하게 되면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그것은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1과 더해서 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1과 같은데 뭐 G2 상에서는 마이너스 1이나 1이나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산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산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그 3장 1절의 연습 문제 5번에 나오는 그런 체와 동일한 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 확장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으로써 3장 13절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